자,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타의 김시은 팀장,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보는 시장 전망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 두 분은 엇갈린 흐름입니다. 김시은 팀장은 업, 인성익 고문은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김시은 팀장님, 오늘 장에서 가장 시장의 주요한 뭔가 변곡점이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뭘까요? 오늘도 에코프로 그룹주는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관련했을 때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개인이 아닌가 싶어요. 시장의 주인공은 개인 개인이다. 투자자들이다. 네, 어제도 그렇고 사실상 지수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부분. 오늘 지수가 강보합 쪽에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대비를 해봤을 때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 뜻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서 견조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 쪽에서 소부장 쪽에서의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2차 전지를 보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 쪽에서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 관련하면은 아무래도 개인의 주체가 그만큼 많이 힘이 세졌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이라든지 수급적으로 많이 따라주고 있지 않지만 개인들의 힘이 계속해서 세지고 있고, 특히 매수세가 계속 붙게 되면서 돈을 부르는 주가의 상승 랠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매크로 변수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힘으로 인해서 주가의 고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물론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제한된 상승이긴 하지만 지금에서 보면은 개인들의 힘 주체를 계속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 수급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화는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 확인해봤고요. 인성익 고문님께서는 다운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보면은 뭐 지수가 빨간불이고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사실 어제도 그렇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기는 하죠. 예, 뭐 훨씬 많아요. 2배 이상인데 네. 좀 왜곡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이 시총 이 큰 종목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포스코 그룹주, LNF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종목 수는 이렇게 체감하는 지수는 상당히 빠졌는데 주가는 올라갔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미국하고는 좀 뭔가 좀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이 그동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우가 더 따라오기 시작하는데, 다우가 거의 지금 7일째 상승인가요? 어제까지 네. 연속 상승했는데 우리는 올라가긴 하는데 뭔가 좀 엇갈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무래도 이 미국하고 우리하고 시장 자체가 좀 다르다는 느낌?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다음 주에 FOMC 하면서 금리 인상 얘기가 거의 나오잖아요. 거의 뭐 96%까지 올라가서 0.25%포인트 좀 올린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가서 또 올리겠느냐, 이게 끝이 아니겠냐라는 쪽에서 이제 미국은 완전히 경기에 대한 어떤 안정감, 성장성,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올린다 그러면 우리는 금리 차이가 2%포인트 차이 나면은 역대급이거든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미국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 기존까지는 이렇게 유출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2%대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을 시장에서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다운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몇 개 종목,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 몇 개만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 몇 개가 시총을 좌우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전체 시장 분위기는 다운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전체적인 사이클은 다음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다운 쪽으로 밑으로 좀 빠지고 횡보하지 않을까. 뭐 그 개중에 가다가 갑자기 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너무 안 따라가다 보니까 그쪽 튀는 방향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면은 다음 주까지는 좀 더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좋으려면은 가장 좋은 그림은 좀 윗단에서 상승을 하면은 그 아래단까지 좀 이렇게 쫙 같이 오르는 낙수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수급이 한 섹터에 집중되고 그 안에서도 그룹주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게 좀 이렇게 온기가 퍼져나가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또 아쉬움이 남는 시장입니다. 물론 의미 있는 시장의 상승이 나타나는 쪽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된 전략을 잘 짜본다면 또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향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섹터는 그룹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포스코 그룹주 오늘 장에서도 포스코 퓨처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밸류데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발표를 했죠. 2차 전지 관련한 기대감을 물씬 더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두 분의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예상한 대로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포스코 그룹주들이 사실 그동안의 철강주였던 그런 면모를 올해 싹 벗어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뭐 2차 전지주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지만 원래는 뭐 에코프로 쪽에 좀 가려져 있던 종목이 아닌가 가려져 싶었어요. 있던 가려져 있게는 그들이 등치가 더 큰데요. 그렇죠? 그렇긴 해도 2차 전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에코프로 그렇죠. 그룹주이다 보니까 네.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에코프로가 100만 원 황제주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포스코 쪽으로 수급이 천천히 쏠리게 되면서 아 그래 포스코도 내재화라든지 뭐 양극재, 음극재, 리튬 관련했을 때 다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부터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철강주였지만 2차 전지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 특히 2차 전지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사실상 철강 산업이 다시 한번 더 좋아지게 된다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붙게 되면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입이 아픕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지금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6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임고문님 좀 그 세부 내용을 혹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뭐 포스코 홀딩스가 지주 뭐 다 완전 네네. 지주예요. 퓨처가 있고 인터내셔널, DX, 엠코, 스틸까지 있는데 비상장 그러니까 저 장외 종목도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제외하고 6개 상장이 되는데 뭐 2차 전지에 주력하는 회사도 있고 기존의 스틸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솔루션 통합 솔루션 하는 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좀 다 오르다 보니까 진짜 뭐 내가 통으로 움직이는 뭐 포스코 그룹이 통으로 움직이는데 이 포스코 그룹이 원래 철강 산업인데 이 포션을 갖다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강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2차 전지의 포션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지금 한 전체 그룹의 한 20%를 조금 넣고 있는데 향후에 한 46%대까지 올린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 강세를 보일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중에서 뭐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자원 개발, 철강, 화학, 그다음에 원료 수입, 친환경, 뭐 2차 전지 소재까지 안 하는 게 없어요. 이게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과거에 그 대우그룹의 무역 부분이 떨어져 나간 부분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대우가 이제 그룹이 없어지면서 자산관리공사 2010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인수를 해갖고 그냥 꾸준히 그럭저럭 무역 관련해갖고 갔는데 이게 갑자기 2차 전지가 오면서 또 기후변화, 원료, 식량 문제, 뭐 여러 가지 원료 뭐 자국에서 이제 뭐 문제되는 것들 수출입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끼면서 재료가 얹히면서 이제 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의 섹터로 이제 같이 연결돼서 올라갔다 생각이 드는데 이 그룹주가 계속 올라가겠느냐 그래서 모르겠는데 약간의 네. 문제는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대통령 그 순방을 이번에도 이제 저쪽 폴란드 쪽에 갔잖아요. 이번에 또 못 갔어요. 그 사장이 계속 지금 해외 순방 사절당에서 좀 빠지고 있어요. 패싱 문제죠. 이게 왜냐면 과거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인데 이제 이연임 쪽이에요. 이연임 중인데
만료가 내년 아마 임기 만료가 내년 3월이에요. 근데 네. 그동안 포스코에서는 기존의 박태주 회장에는 연임한 사람이 거의 제 기간 내에 끝내고 나간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이번이 최초가 될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내년 3월이면 벌써 시간이 남았는데 올해 11월 정도면은 연임 이게 새로 회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만 버티면은 뭐 그냥 가는 걸로.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간 동안에 바꿀 일은 그냥 없앨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는 지금 갖고 있는 문제는 포스코가 현 정부와의 사장의 어떤 그 대립 문제 이런 거가 좀 문제고 그 이외에는 뭐 그냥 그룹주는 같이 올라가는 성격이다라면은 혹시 이게 바뀌고 나면 그다음에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쪽에서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는데 주가는 좀 많이 오른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네, 현재 철강 기업에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철강 쪽 비중 자체가 조금 더 줄어들면서 2차 전지 관련한 매출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쨌든 배터리 핵심제인 양극재와 음극재 관련해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비싸다 싸다를 논하는 것을 떠나서 단기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이 정말 알짜 기업인지를 논해 보자면 앞서서 우리 김신 팀장님은 포스코 홀딩스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임고부님께서는 포스코 어떤 그룹주를 가장 눈여겨보십니까? 저도 홀딩스를 보는데, 네네. 예, 홀딩스가 아무래도 같이 올라는데 그 중에서 인터내셔널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인터내셔널. 예, 예. 이유는요? 인터내셔널 이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 하는 게 없는 회사예요. 안 하는 게 없는 예, 회사다. 뭐 수익 관련해 갖고 여러 가지 그 문제됐던 뭐 기존의 철강부터 해가지고 뭐 그 곡물 관련 그 기후 변화 곡물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니켈 원료 뭐 안 하는 게 없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무역 상사 부분을 다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상당히 성장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가능성이 계속 큰 회사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와요. 작년에 이 회사 실적이 9조 정도 나왔어요. 9조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한 11조까지도 한 50% 이상 그러니까 25% 정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네. 성장성은 계속된다. 이것은 포스코 그룹주 홀딩스와 연계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대장주가 떨어지면 같이 밀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상승세는 이어가겠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관련해서 혹시 굳이 목표 주가를 한번 세워보자면 보고 계신 가격대 있으십니까? 저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좀 고점이긴 해요, 사실. 뭐 안 오른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 신규 접근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50만 원 이하에서 조금 접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상 이거를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보는지 혹은 중기적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조금 갈리긴 하지만 자, 둘 다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65만 원까지 보고 있고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80만 원 이상까지. 왜냐하면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보고 있는 이유는 리튬에 대한 매력도가 아직까지 포스코 홀딩스에 나오지 않았다. 리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엠텍이 가져갑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앞으로 리튬 수요가 많아지고 그리고 관련 이벤트가 하반기에부터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보자면 지금 주가는 좀 고점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지만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장기적이다 보니까 저는 포스코 홀딩스라는 종목 굉장히 매력적으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 포스코 그룹주를 쭉 보면서 이런 관련한 포스코 그룹주 ETF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도 이렇게 다 좀 빠짐없이 좀 뒤늦게 후발주자로 올라오는 종목도 있고 한데 뭐 하나 고르기 어렵다면 이렇게 바스켓으로 매매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ETF도 운영하시는 분들 좀 한번 참고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섹터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이어지는 섹터는 AI 이야기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있어서도 AI 의료, 그러니까 진단 관련한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장에서도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련한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AI 그리고 의료 진단 관련해서는 두 분 엇갈린 의견 주셨습니다. 임고모님 X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예.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의료 쪽이 많이 올랐어요. 네. 뭐 비우노라든지 루니, 루니라든지 뭐 이런 JLK.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다른 AI가 따라가주면 좋겠는데 다른 거는 별 볼 일이 없고 지금 의료 쪽만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은 현재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에서 올라가는데 이료 종목도 아마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은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많이 오르는 에코프로 관련, 그다음에 포스코 관련, 2차 전지 관련, 그러니까 이런 지금 수급에서 올라가는 종목 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끝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서 따라간다. 글쎄 단기 매매 트레이딩 말고는 그렇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AI 쪽에서도 그렇지 않은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일단 AI 자체는 지금 올라가는 것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AI 관련한 모멘텀을 이야기하지만 뭐 밤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 365에 새롭게 이제 빈 관련한 시스템을 탑재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30가 더 추가된다. 뭐 이런 모멘텀이 있기는 한데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업도 오르지만 AI이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유독 의료 관련한 기업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진 팀장님이 의견을 주셨으니까 관련 시장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뜬구름 잡는 거라면 올라가다 말았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뭔가 수주 얘기도 좀 들려오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시장 성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중에서 의료 AI가 계속 오르고 있는 부분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주라든지 실적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AI 쪽에서도 의료 A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AI 쪽에서 대장 역할을 의료 AI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 시장 트렌드를 보게 됐을 때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장세이다 보니까 사실상 계속 움직이는 종목이라든지 계속 움직이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쪽에 베팅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라서 수급적으로 몰리게 되면서 돈이 몰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봐서도 장기적으로도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적으로 봤을 때도 AI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해서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시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인서일 고문님 먼저. 예, 저는 알체라라는 회사예요. 알체라, 예, 알체라 이게 의료 최근에 AI는 아니고요. 오버레이즈 올랐는데 예, 어떤 의료 기업인지? AI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영상, 그러니까 얼굴 인식 토탈 솔루션 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래서 이 회사가 일단은 뭐 이렇게 실적은 별로 이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는데, 아직은? 예, 아무래도 최근에 수급이 좀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봤어요. 왜냐하면 암만 좋아도 실적 좋아도 수급 안 따르면 그 거래가 늘질 않으면은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단기든 중기든 간에 일단 거래가 뒷받침되고 뭔가 관심권을 끌어야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움직이는 모양새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이 종목을 한번 하는데 이 회사는 그 이제 인천공항에 스마트 사업 2차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2차 사업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는 쪽으로 좀 보여지지 않을까 좀 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안면 인식 관련해서 결제하는 모든 시스템, 뭐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신분 확인, 그다음에 공공기관 출입국 관리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는 회사에서 그런 쪽 기존의 AI가 의료 쪽만 지금 계속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는 AI가 좀 확산돼서 기존에 그 전에는 AI가 거의 그 자동차 인공지능 관련해서 자동차 인공지능 쪽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존의 이제 그런 인식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된다 그러면은 아마 최근에 좀 거래가 좀 되는 이런 네네.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알체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도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또 의료에 관련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또 미래 산업 중에 AI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 알체라가 더 영위할 수 있는 분야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근에 5거래제 강세를 보였고요. 지난 월요일장에 있어서 수급이 굉장히 갑자기 판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를 또 기록한 바도 있었습니다. 김시은 팀장은 어떤 종목을 탑핑으로 오르실까요? 저는 여전히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루닛이 낫지 않을까. 루닛. 오늘 같은 경우 의료 AI 쪽에서 뷰노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츠하이머 학회 관련 모멘텀 부각되면서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학회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뷰노를 선택했을 것 했지만 네.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멘텀이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루닛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단기적인 이슈로는 뷰노가 부각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장주인 루닛을 보는 게 더 좋다. 네, 왜냐하면 실적 자체도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의료 AI 자체가 4분기에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연말에 병원이라든지 이쪽에서 좀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같은 흐름을 보게 됐을 때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국내보다는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 전 세계를 매출 쪽의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된다면 루닛이라는 종목 굉장히 아직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섹터 두 가지 봤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포스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갔는지 몰랐는데 오늘 가장 특징적인 기업 에코프로 BM을 잠깐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현재 구간에서도 8%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사실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HN 이 종목도 13%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에코프로 이름은 붙으면은 수급이 막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1위 기업 에코프로 BM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과연 우리 인고모님 한숨을 쉬시면서 X 의견인데 이게 참 애매하죠. 오르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축하드릴 일이고 그렇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을 때는 좀 한숨이 좀 먼저 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더 오를 거예요. 그렇죠. 오르는데 지금 따라서 사기 진짜 힘들 어제 거예요. 샀어봤어요. 어제 샀으면 오늘 내일 오르면 오늘 살 걸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뭐 네. 오를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은데 여기 그냥 지금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가 문제가 이제 거꾸로 됐죠. 그래서 지금 스퀴즈가 발생됐으니까 갑자기 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매도했던 걸 다시 사서 메꿔 넣으려니까 이 금액이 지금 에코프로가 1조 한 2천 정도 된다 그랬는데 에코프로 보면 1조 4,500까지 지금 나온다 그래요. 네. 상당히 많은 게 그 전체 거래량의 5.2%예요. 적지 않은 수예요. 현재 이게 상환이 그러니까 지금 매도는 별로 없죠. 당연히 올라가도 이제 매도는 없고 상환이 조금씩 더 생기긴 하지만은 이게 원하는 만큼 갑자기 늘질 않아요. 상환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더 매수세가 분명히 5% 이상의 매수세 갖고 있는데 이게 빠지겠느냐? 안 빠질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이게 글쎄요. 어느 정도 이게 에코프로 BM 지금 시총합계가 62조예요. 전체적 우리나라 전체 시장 4위예요. 네. 근데 실적이 그걸 따라가느냐? 뭐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지만은 현대차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실적인데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어요. 과거에 카카오 이름만 달아도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빠지기 시작해서 바닥을 보였거든요. 글쎄요, 이 회사 성장성이 있고 계속 좋긴 하지만은 글쎄요, 이것도 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이외에는 지금은 좀 쉬는 게 낫지 않나. 올라가긴 하겠지만은 부담스러워 사실이다 생각됩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 지금까지 정말 뭐 수백 %, 수천 % 낸 우리 투자자분들은 정말 축하드리지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무섭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무섭고 혹시라도 조정을 보일 때도 마음 졸일까 봐 무섭기 때문에 그 점을 또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반면 우리 김시은 팀장은 철의 심장을 갖고 계십니다. 네, 비슷한 의견입니다. 비슷한 제가 의견이지만 어쨌든 계속 갈 수 있다.
지금 비슷한 흐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에코프로 BM이 전거래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무래도 숏 스퀴즈 때문이라고 그쵸.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한 달도 안 됐을 때 비슷한 사례가 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가 그럼 그 후에 얼마큼 오른 거죠? 한달 에코프로 사이에? 지금 차트 모양을 한번 봤을 때 네. 전고점 한번 뚫었을 때 숏스퀴즈 나오면서 급등했었고 네. 그리고 전거래일에 다시 한번 공매도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가면서 이게 숏스퀴즈 물량이 촥촥촥촥 쌓이고 들어온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에코프로 BM도 비슷한 흐름을 탈 수가 있는 게 네. 전고점을 뚫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급등을 할 수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긴 네. 합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뭐 앞으로 2차전지 섹터 내에서 바라보시는 사람들의 투자 시선이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적인 실적,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주가에 녹아들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라든지 조금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 더 심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른 것에는 일단 수급의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는데 그동안 에코프로가 숏스퀴즈로 인하여 수급이 들어온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다면 이번 순서는 에코프로 BM인데 얼마나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될지는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부자들 함께 했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이 꿈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